안녕하세요. 오늘은 윤선도의 모든 것 오우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우가는 23년도 수능 완성에 수록된 작품으로 우리가 최근 작품이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볼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핵심 정리부터 보실게요. 핵심부터 보시면 이 오우가란 작품은 당연히 연시조입니다. 연시조. 그럼 우리는 연시조 하면 당연히 강조의 효과라는 게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래서 1수에서 총 6수까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이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형태란 걸 알 수 있고, 표현으로는 뭐 문답법, 대꾸법, 대조법 등이 사용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주제하면 오우. 여기서는 5가지의 벗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수석, 송죽, 월이라는 이 5벗을 예찬하는 내용. 그래서 특징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 대상의 속성을 예찬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당연히 이 대상은 수석, 송주걸인데, 그럼 우리가 공부할 때 뭘 공부해야 돼? 어떤 대상의 속성이 있어서 그걸 강조하고 예찬하고 있는지, 이걸 초점을 알고 공부해야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자연물에 가치를 부여하는 인간 중심적 가치관. 물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당연히 의인법이 사용될 걸 알 수도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요것도 중요하죠. 대조적 특성을 드러내는 소재를 통해서 화자의 지향하는 가치관을 드러내는, 이 화자의 지향하는 가치관을 드러내는 건 오, 오우 있죠. 수석, 송주걸, 이 5가지 소재를 통해서 예찬하는 그 가치관을 보여주는 거고, 이 대조적 속성은 지금 보시면 이 대상의 속성 오우 중에서 특히 2수, 3수, 4수에 나오는 수석, 송, 얘네와 대조적인 속성을 드러내는 소재를 가져와서 비교를 하는 거지. 그리고 죽이나 월은 그렇지 않아. 얘네는 이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석, 송은 대조적 소재를 통해서 예찬하는 게 있지만 죽하고 월은 그런 게 없다는 거 알아두셔야겠고, 그 다음에 문답법, 대꾸법, 대조법 등의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했다. 이 정도는 뭐 보시면 되겠고,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윤선도가 56세 때 유배지에 돌아와. 우리가 윤선도의 모든 것, 그러니까 윤선도는 누구인가부터 시작했었지. 그때 이걸 봤지만 윤선도는 유배, 그 다음에 자연, 그러니까 벼슬에 갔다가 귀양 갔다가 자연에 갔다가, 이게 지금 반복하는 거지. 그래서 윤선도는 20여 년 정도 유배를 갔다 그래. 그리고 자연에서 한 10년 정도 있었고, 그러니까 거의 인생의 반 이상을 유배와 자연에서 끝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작가는 귀양 갔다가 자연에 들어와서 이 자연에서 어떤 특징을 지냐, 귀양에서 느꼈던 좌절감을 이 자연에 왔을 때 해소하려는 특징을 보일 수밖에 없는, 요걸 기반으로 우리가 작품을 봐야겠지.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들이 여기서 정리가 되는데, 1수에서는 문답법이 사용되고 2에서 6수까지는 5번 수석 송주어를 설명하는 성격이 있대. 그래서 2수에서는 물, 3수에서는 바위, 4수에서는 소나무, 5수에서는 대나무, 6수에서는 달을 각각 예찬하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작품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외부 지문을 내신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우리가 예찬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비교할 수 있는 게 관조랑 많이 비교가 되는데, 이 예찬 같은 경우는 외부 지문으로 나왔을 때는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틀이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작품을 특히 좋아하냐? 예찬하면 예찬의 특징이 그 안에서 또는 그 가까이에서 우러러 바라보는 특징이 있어. 그러니까 예찬은 관조와 공통점이 바라보다에 초점이 있는데 어디서 바라보는 거야? 그 안에서, 그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거지. 그래서 이 예찬을 들을 때 외부 지문으로 가장 좋은 건 선생님들이 이런 작품들을 굉장히 좋아해. 무릉이 어둠에요. 무릉이 어디냐 물었어. 그랬더니 나는 옌가 하노라 라고 나오는 작품이 있어. 그럼 보시면 무릉이 어디냐 물었더니 나는 옌가 여기, 내가 있는 여기가 지금 무릉도원이라 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결국 그 안에서 바라보는 초점이 나오겠지. 그래서 우리가 외부 지문이 만약에 나왔을 때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이런 작품들을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다. 무릉이 어디냐 묻고 자기가 있는 그곳이 무릉이다 얘기하는 이런 작품과 비교할 수 있으니까 바라보시면 이런 것들은 재밌게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실 수 있겠고, 우선 작품으로 한번 들어가서 해석하고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왼쪽은 해석을 위해서, 오른쪽은 정리를 위해서 한번 칸을 만들어 봤는데 내용부터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 우선 오우갑니다. 그럼 벌써 이 가라는 건 노래를 뜻하는 거고, 오우는 다섯 벗이야. 그러니까 결국 얘는 서사와 다섯 벗을 얘기하는 수가 합쳐서 총 6수의 연시조로서 다섯 벗을 뭐하는 노래다? 예찬하는 노래다 라는 걸 우리가 앞에서 벌써 정리를 했었죠. 그럼 한번 살펴봅시다. 내 벗이 몇이나 하니? 지금 몇이냐고 물었지. 그랬더니 수, 석, 송, 축, 월 5개다 하면서 이 5밖에 또 더해서 무엇 하겠느냐 라는 지금 태도를 보여주고 있지.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에서는 초장과 중장에서 묻고 답한 다음에 마지막에서 정리를 지금 해버리는 거지. 그러면서 어떤 태도를 얘기하냐? 자연친화, 물알치, 안분, 지족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네. 그 다음 두 번째 수로 가봅시다. 구름빛이 좋다나. 여기서 벌써 소재들이 나오네. 구름과 바람이란 소재가 지금 나오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물과 대조된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보시면 구름빛은 좋다고 하나, 구름빛은 좋다고 하나, 검기를 자주 한다. 구름빛은 좋지만 검기를 자주 하고, 바람은 막다고 하나 그칠 적이 없다 라고 해서 얘네들은 구름과 바람의 가변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네. 근데 그에 비해서 깨끗하고도, 좋고도는 깨끗하고도야, 깨끗하고도 그칠 기가 없는 것은 물뿐인가 한다 라고 해서 물에 대해서는 불변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구절이네.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재밌는 게 2연부터 4연까지, 그러니까 2수부터 4수까지는 계속 대꾸와 대조의
설명 방식을 사용하는데 그 소재들만 찾으면 쉽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2연부터 4연까지는 부정적인 소재와 긍정적인 소재들이 계속 나올 거야. 여기도 보면 꽃이 있고 3수에서 풀이 있고 4수에서는 또 부정적인 게 꽃과 잎이 있지. 그에 비해서 긍정적인 것들은 3수에서는 바위, 4수에서는 솔, 이라 해서 수, 석, 송, 그 다음에 주, 월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수로 돌아가서 이수에서는 가변성과 불변성을 대조했다면 3수에서는 이제 꽃이라는 소재는 무슨 일로 피면서 쉽게 지고 이때 지다는 디다는 현대국어에서 떨어지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지. 꽃은 무슨 일로 쉽게 지고 풀은 어이하여 푸르는 듯 누르다. 그러니까 쉽게 변해버린다는 게 지금 여기서 나와버리죠. 푸르는 듯 누르니.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은 어떤 속성을 지닌 것들이야? 얘네들은 그치 대꾸와 대조를 통해서 순간성. 물론 조심하셔야 돼요. 이 가변성과 순간성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선생님 따라서 학교에서 이걸 바꿔서 이수에서 순간성, 삼수에서 가변성에도 크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근데 아마도 변티 아닐 수, 변티. 변하지 않는 것은 뭐뿐이래? 바위뿐이다 라고 하면서 바위의 영원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물론 이것도 이것과 지금 바뀌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사수로 가볼게요.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지금 보세요. 더우면 꽃이 펴. 근데 추우면 잎이 디다. 또 나왔네.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지금 결국 여기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 상황에 따라. 상황이라는 건 여기서 덥고 추움이지. 그래서 상황에 따라 굴복하는 존재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그에 비해서 솔은 어떻대? 솔은 눈서리를 모르고 뿌리가 곧대. 결국 뭘 얘기하는 거야? 서리를 모른다는 거. 서리는 부정적인 거잖아 지금. 그것도 모르는 거고 뿌리도 곧다. 그래서 결국 이 소나무의 소나무의 지조와 절개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구절로 볼 수가 있겠네. 그에 비해서 오수와 육수는 대과 정리를 통해서 보통 이루어지는데, 오수부터 보시면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곧기는 곧다라는 성질도 나왔죠. 그리고 속은 비었대. 그러면서 사시에 푸르니. 사시 사계절이지 지금. 사계절 내내 지금 푸르다는 게 나왔어. 결국 얘도 어떤 속성이야? 변함이 없는 지조와 절개를 지니고 있는 속성이라는 걸 지금 알 수가 있네. 그러면서 육수로 가면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고 밤중에 광명이 너만 하니까 또 있느냐. 보고도 말 아니하니. 보고도 말을 하지 않는데. 그래서 내 벗인가 하노라. 그럼 여기서 재밌는 건 이 월, 달이라는 존재는 만물을 다 비치는, 그 말은 만물을 다 포용하는, 그 다음에 보고도 말하지 않는 과묵함. 그래서 포용과 과묵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대꾸를 하고 여기서
정리를 해줬다면 얘는 전체적으로 그냥 달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그래서 이 작품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수 초장과 중장에서 먼저 문답을 하는데 벗이 누군지를 묻습니다. 그러면서 다섯 벗을 얘기하는데 다섯 벗이 수, 석, 송, 축, 월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얘네들이면 충분하다 라고 문답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 버린지. 근데 이 충분하다는 게 이 다섯 소재들이 어떻단 얘기야? 자연친화, 물화일체, 안분지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면 충분하다 라는 식으로 지금 시상을 전개하는 거지. 그랬더니 이수로 갔더니 이수에서는 초중장에서는 대꾸와 대조를 사용합니다. 대꾸와 대조를 사용하면서 부정적인 소재로 구름과 바람을 가져오는데 얘네들은 가변성이 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물은 수조, 물은 불변성이 있는 존재로 긍정적이다 라고 하면서 둘을 대조하고 정의를 끝내고 있지. 그 다음 삼수에서는 초장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꾸와 대조의 시상 방식을 사용하면서 꽃과 풀이라는 부정적인 소재를 갖고 오는데 얘네들은 순간성을 지닌 소재들이야. 근데 그에 비해서 이 삼수에서는 바위, 석을 가져오는데 얘는 오히려 영원성이다. 그래서 긍정적인 소재와 부정적인 소재를 여기서도 대조하고 사수로 가면 사수에서 초장과 중종장에서 대꾸와 대조를 역시나 사용하겠지. 그러면서 부정적인 소재로서 꽃과 잎을 얘기하죠. 근데 얘네들은 상황에 따라, 춥고 더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굴복하는 존재로서 부정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데 비해서 솔, 송, 소나무는 지조와 절개를 지닌 대상으로 또 대조하는 시상전개를 지니고 있죠. 그 다음 오수로 가시면 오수에서는 초중종에서는 대꾸, 그 다음에 종장에서는 정리를 통해 지금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대나무, 죽에 대해서 지조와 절개가 있는 대상이다 라고 그냥 정리를 해버리고 마지막 육수에서는 단순 정리만 하는데 그 대상이 달, 월에 대한 정리다. 근데 이 달은 포용과 과묵함의 성질이 있다. 결국 이 전체적인 작품은 이 작품은 어떻게 보셔야 돼요? 오, 우 다섯 가지의 수, 석, 송, 죽, 월이라는 소재를 갖고 와서 이들을 예찬하는 노래. 그래서 이들을 예찬하고 이들을 통해 결국 이들을 벗삼고 자기 수양의 본보기로 삼겠다라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작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결국 다섯 가지 소재를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 통해 뭐 어떤 특성을 예찬하는지, 그리고 이런 소재들을 왜 벗을 삼고 작품을 썼는지, 이런 건 결국 마지막 정리해서 볼 수가 있었네요.
그래서 벗을 삼아서 자기 수양의 본보기로 삼기 위한 대상들을 예찬하고 있는 작품으로 보시면 이 작품은 크게 무리가 없는 분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작품 정리가 꼭 필요한 작품이니까 5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다른 작품으로 한번 세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